라라라라라 유럽컵 라라라라라 디아스가 요즘 뜨겁습니다. 온스테인도 언급이 되고 있고 사우디의 관심도 나오고 있고요. 바르셀로나가 비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리버풀이 거절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온스테인의 코멘트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디아스의 나이를 고려할 때 리버풀의 현재 우선순위는 그의 경기력, 그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이는 심지어 그가 자유계약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리버풀은 디아스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더 높은 수준의 대체자를 영입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이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온스테인은 우선 없는 말을 안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조금 간단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은 디아스가 완전히 매각 불가능한 자원으로 보진 않음. 돈을 달라는 겁니다. 시장가보다 높은 금액의 비드가 온다면 다음 시즌을 앞두고 그냥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만족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면 굳이 판매할 이유가 없다. 뒤에 나온 코멘트 몇몇을 보면은 디아스를 사우디에 팔고 싶어하는 의지가 조금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재계약에 대한 협상 진전이 없었어요. 이제 2년 남은 선수에다가 97년생으로 28, 이 라인에 들어간 선수를 두고 재계약 협상 자리는 마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는 디아스에 대한 오퍼가 괜찮다면은 1년을 남기고서라도 판매할 수 있다예요. 디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높은 금액 주면은 판매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래서 리버풀 내부적으로도 전 대체자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대체자 리스트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디아스에 대해서 좀 높은 비드를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네 슬롯의 다음 시즌 플랜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번 시즌 아르네 슬롯이 디아스를 활용했던 방식들을 보더라도 레프트 윙 그리고 센터 포워드 그리고 심지어 우측에서도 쓸 수도 있거든요. 다채롭게 쓰면서 루이스 디아스의 그 값을 다 뽑아줬기 때문에 아르네 슬롯 입장에서는 루이스 디아스를 굳이 판매할까? 판매해야 되냐?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습니다만 항상 보드진, 미래를 구축해야 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판단을 내리고 있겠죠. 그리고 이를 아르네 슬롯한테도 전달해 주면서 그러면은 다음 시즌 우리가 비기어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루이스 디아스가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먼저 매각 대상으로 올리진 않을게. 다만 루이스 디아스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른 팀들을 알아보고 나갈 의사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가치의 비드가 온다면은 판매 우리도 해볼게. 이 정도는 서로 오갔다고 봐요.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가 완전히 절대 판매하지 않는 not for sale 명단에 들어가 있는 선수는 아니다. 우리가 시즌 내내 지난 몇 년 동안 평가했던 딱 그 정도로 지금 내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괜찮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만 파운드 이상 고정주급 주면서 미래를 맡길 만한 자원이냐? 좀 애매해. 그렇다고 판매할 거냐? 이것도 애매해.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데 보드진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체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루이스 디아스도 꽤 잘했어. 심지어 저도 이번 시즌 두고 평가하면은 루이스 디아스는 잘했다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리그 베스트급이냐 하면은 계속 뭔가 이 코멘트가 달려버리기 때문에 보드진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선뜻할 수는 없다. 재계약에 대한 그린라이트를 켜고 디아스한테 접근할 생각은 없고 상황 보면서 1년 전에 판매하든 아니면은 FA를 통해서 보내더라도 이 선수를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마인드 같습니다. 재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자리 자체가 잘 열리지 않잖아. 루이스 디아스도 웬만하면 떠나려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즌 루디를 향해서 천문학적인 비드가 오지 않는다 하면은 내년 여름에 나가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루이스 디아스도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리버풀도 월드컵이 지나면서 발전한 선수들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1년 남았지만 그래도 그때 디아스를 판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값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보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FA로 보내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1년 남게 되면은 루이스 디아스조차도 본인이 리버풀이 남지 못하면 뭐 좀 빨리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에이전트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와 리버풀의 동행이 3년 이상 앞으로 이뤄지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온스테인의 생각을 말한 거고요. 온스테인이 또
없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견 안에는 축구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내용들이 다 첨가된 거일 겁니다.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가 이번에 A매치를 앞두고 아마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리버풀에서 행복합니다.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클럽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적 시장이니까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재계약을 시도할지 아니면 남은 2년을 마저 보내게 될지는 구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디아스는 리버풀에 남아도 좋아요. 워낙 행복하게 다 지냈고 뭐 불만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본인도 더 좋은 조건으로 팀을 떠날 수도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구단에도 이적료를 줄 수 있고 본인도 최전성기 라인에서 몸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활발하게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루이스 디아스가 저는 사우디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음에 이제 곧바로 월드컵이 열리는데 과연 사우디에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의 이런 발언은 높은 확률로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염두한 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바르셀로나 쪽에서도 루이스 디아스한테 오퍼를 실제로 했다 하고 바로 리버풀이 거절을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리버풀한테 금액만 맞춰준다면 정말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루이스 디아스의 이별도 우리 마음속에는 갖고 있는 채 남은 이적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루이스 디아스가 떠나는 것을 그렇게 막지도 않는 이유는 결국 비르치도 레프트 윙 들어간 다음에 10번 계열로 뛰면 돼요. 케르케제랑 프림퐁이 측면에서의 폭을 담당할 수 있는 스타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비르치는 뭐 윙에 붙어있더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퀄리티를 보여줄 선수이기 때문에 조합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각포는 절대 매각 안 하겠다는 의사거든요. 정말 각포를 팔겠다고 하면은 디아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상회하는 금액을 비드해야만 팔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포랑 비르치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소보슬라이도 레프트 윙 자리에 넣어두고 활용할 수는 있어서 뭔가 배짱 장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르네 슬롯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시즌 디아스 활용폭이 너무 이뻤거든요. 스타팅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비기어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이 레프트 윙도 날려버린다? 9번도 바꾸는데 약간의 불확실성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감독의 의중하고 보드진이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선수의 마음까지도 종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루이스 디아스가 매각되더라도 그렇게 불쾌하진 않아요. 근데 남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재계약 관련해서 언급을 한다면은 머리 아프다. 재계약이 맞는지 이거는 쉽게 결정이 안 됩니다. 저는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루이스 디아스와 동행을 한다면은 1년만 더 하고 내년 여름에는 매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리그를 파괴시킬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만약에 이번 시즌 한 시즌만이라도 그러면은 재계약을 지금 했어요. 리버풀은 28살 언저리에 들어가는 그런 진입하는 선수를 두고 퀄리티가 높으면은 바로 재계약을 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하고 그런 선수에 대해서는 주급을 아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루이스 디아스 관련해서는 재계약 협상 자리조차도 만들지 않았고 청신호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 루이스 디아스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봅니다. 어느 타이밍에 선수와 구단이 만족하는 이적할 팀을 찾느냐, 이적료가 나오느냐, 타이밍 이 포인트만 보고 있는 것이지 장기적인 동행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어리면서 파괴시켜줄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하게 리버풀이 지난 한 10년을 두고 본다면은 레프트 윙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어요. 디오고 조타도 지금 완전히 9번으로 활용되지만은 급한 상황에서는 디오고 조타가 레프트 윙 들어간 다음에 스위칭 개념으로 뛰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소보슬라이도 되고 각포도 되고 비르츠도 되고 어쨌든 어느 선수들이든 간에 보드진은 항상 챔피언스 리그에 진입해서 스쿼드를 보강했다가 챔피언스 리그를 탈락하게 되면서 PSR이라든가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팀들을 딱 본 다음에는 이렇게 긁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스톤 빌라가 챔스 못 갔네? 근데 선수단은 좀 방대하단 말이야. 그럼 모건 로저스 한번 노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를 안 짜고 있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차 1, 2년 내로 좋은 레프트
스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채 디아스와는 동행을 안 하려는 것 같긴 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그런 선택은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아스한테는 매우 가혹한 얘기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디아스는 국가대표 충성심, 애국심이 상당한 선수라서 장기적인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려점이 존재해요. 특히 30대 진입 앞두고 애국 청년이 있다? 빡세긴 합니다. 운영 측면에서 남미 쪽 오가는 루트 진짜 빡셈. 결국 메갈리스터도 다음 시즌 로테이션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면서 체력 안배를 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디아스마저도 장기적으로 체력 안배를 계속 받아야 한다. 스쿼드 운영 측면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앞으로 2, 3, 4년을 디아스한테는 맡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로테이션 돌리는 부분에서도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디아스는 재계약을 저는 아예 조건 자체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리고 지금까지 리버풀에서 이런 재계약 협상을 하는 선수 중에 에이전트가 다른 곳 떠날 행선지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이 팀에 이 선수를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 이런 확신을 줘요. 이런 협상 차원은 좀 다른 건데 확신을 준 상태에서 행선지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말이 적어도 선수한테 나오진 않아. 루이스 디아스가 그런 언급을 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감지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났을 때 루이스 디아스가 남아있을지 떠날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 선수들 중에서 그렇게 떠나는 것을 직접 언급한 유형은 전 거의 못 봤어요. 디아스는 보드진 장기적인 플랜 밖에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나테 미래? 이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하나 뭔가 시원한 얘기는 없습니다. 리버풀은 코나테와의 재계약을 고려하고 있고 코나테가 자신의 미래를 리버풀을 위해 바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나테는 아직까지 재계약 신호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인터뷰를 통해서 리버풀 소속 비기어를 들고 싶다는 언급은 했습니다. 재계약과 관련된 이상한 루머는 믿지 말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되지만 구단 측에서는 아놀드와 같은 행위를 보고 싶지 않아서 코나테가 확실하게 자신의 행선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 재계약을 끝내고 싶어 하고요. 만약에 이때도 재계약을 안 해버리면은 리버풀은 코나테 매각까지도 염두한 채 마지막까지 리스트를 보고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건 리버풀이 코나테를 선매각하겠다는 의사는 없어요. 재계약이 틀어질 것 같으면은 바로 주전급 센터백을 업어오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불안한 거는 파리 생제르맹의 체급이 더 높아지고 이번에 비기어까지 드는 걸 보면서 프랑스 선수들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약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또한 자유계약으로 코나테를 데려올 수 있다? 이러면은 너무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막상 뭐 파리 생제르맹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까지도 참전해가지고 코나테를 데려갈 수도 있죠. 코나테가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에서 뛸 확률은 극히 낮고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확실히 선수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인 행선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 커요. 자국 리그를 돌아가겠다. 그 편안한 환경에서 그리고 팀의 상승 곡선이 있잖아요. 파리 생제르맹도 거기서 뭔가를 잃어보려 할까 하는 걱정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리버풀 입장에서는 코나테가 리버풀의 미래를 바치면 제일 좋긴 해요. 코나테가 여전히 좋은 선수임은 분명하니까 아무리 빌드업 얘기 뭐 이런 거 해봤자 좋은 선수야. 진짜 좋은 선수고 장기적으로 이 선수를 코어로 갖고 있으면서 왼발 센터백의 퀄리티를 더 높여도 되고 뭐 상관없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간의 보드진 스탠스로는 코나테와 재계약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죠? 루이스 디아스는 뭔가 머뭇거리고 있잖아.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예 나오고 있지 않고 실제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온스테인
폴 조이스로부터 나왔는데 코나테는 재계약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코나테만큼은 그래도 미래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코나테를 그래도 저도 지금은 남기는 게 맞다고 봐요. 나중에 이적료를 더 많이 받으면서 코나테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도전을 택한다면은 이적료를 적절하게 받으면서 보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대응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유계약이라는 그 행위는 리버풀처럼 체급을 높이고 있는 팀에게 있어서 그렇게 달가운 얘기가 아니죠. 30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재계약 사인을 받지 못하고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사례들이 늘어나야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선수가 여기서 자유계약이다? 이거는 치명적인 선택이라서 리버풀은 코나테의 움직임에 따라 이번 시즌 센터백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는 쓰고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컨택하고 있는 선수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센터백 뎁스를 보게 되면 코나테는 재계약 의사 확실히 있음, 고메즈는 매각 의사 있음, 나갈 것으로 보임, 콴사는 매각 의사 있음. 그렇지만 꽤 높은 비드가 와야 할 것. 반다이크는 재계약 2년 뒤에도 활약할 가능성 존재. 왼발 센터백은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위선도 왔으면 오히려 왼쪽으로 분류되었을 확률도 높음. 그래서 꾸준히 리버풀은 센터백을 찾고 있고, 콴사나 고메즈의 매각이 확실시 되는 순간 당연히 센터백은 진입하게 될 겁니다. 어떤 선수를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리버풀은 이제 더 어린 요양들을 찾아야 돼요. 요로한테 관심을 보였던 것, 그리고 하위선한테도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을 보면은 완전한 직전감보다는 어린데 포텐셜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 왼쪽 오른쪽 나뉘지 않고 어느 선수든지 간에 능력만 있다면은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어린 선수를 찾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제 03년생도 근데 엄청 어리다는 평가를 받지 않거든요. 콴사가 나가게 된다면은 03년생에서 직전감을 바로 데려와도 괜찮고, 고메즈가 나가는 자리는 조금 더 어린 선수를 바치고 코나테를 재계약으로 시켜서 코나테, 콴사 그다음 경쟁하면서 더 어린 자원, 그러다가 애매하면은 또 이제 바꿔치기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기에는 이상적인 구조이긴 합니다. 어떤 선수들을 정확히 보고 있는지는 아예 코멘트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지만 리스트는 100% 짜여 있을 거다. 코나테의 재계약이 틀어지는 느낌이 난다면은 그때 갑자기 어떤 영입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백 자리는 매각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각이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센터백과 관련해서 짙은 영입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누군가 나가는 거예요. 며칠 내로 매각한다는 오피셜이 발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선수의 연령대를 보면은 콴사냐, 고메즈냐, 코나테냐, 이걸 알 수 있겠죠. 정말 잔인한 거는 99년생처럼, 지금 코나테가 99년생이거든요. 완전한 직전감으로 분류되는 선수가 갑자기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코나테의 이탈이에요. 근데 03년생이라든가 02년생 조금은 어려, 아직 코나테와는 3, 4살 정도 차이가 있어. 근데 꽤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그러면은 콴사가 나갈 수 있구나, 고메즈가 나갈 수 있구나, 이쪽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확실한 거는 99년생 이런 선수, 98년생 당장 물이 올라버린 센터백 영입 소식이 나온다면은 이건 코나테와의 협상이 틀어진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매우 중요할 거고요. 링크가 짙게 나는 선수들의 나이대는 여러분들이 추측하면서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